최근에는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가 법정에 서는데요. 이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 팀장, 그러니까 딸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였던 거죠? 네, 그것도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해 추석 밤에 일어났습니다. 20대 집주인 딸이요, 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요. 2층에 살던 세입자 그 모자가 외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이 세입자 남성이 벼랑간 집주인 딸에게 야! 라고 부릅니다. 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버르장머리가 없다. 인사를 해라. 이러면서 이 집주인 딸에게 다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란 딸은 아빠를 부르면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딸을 뒤쫓아서 어깨를 잡았고요. 네. 겁에 질린 딸이 아저씨 집에 들어가게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빠 도와주세요 소리까지 지르면서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10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렇군요. 낮에 있어도 사실 무서웠을 텐데 밤이어서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딸이 아빠를 불렀잖아요. 아빠가 나왔겠죠? 그렇죠. 딸이 이제 비명소리 들리니까 네. 잠을 자다가 아빠가 깜짝 놀랐죠. 깨어나가지고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때리던 남자의 엄마가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네. 자기 아들이 조울병이 있으니까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딸은 놀래고 있으니까 문 옆에 보니까는 죽도가 있었어요. 1.5m 죽도 아시죠? 검탈 때 쓰는 대나무로 잘라서 묶은 건데 그걸로 이 아버지가 너무 화나니까는 그 이 씨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네. 잡았던 이 씨는 쓰러져가지고 넘어졌어요. 한 대 맞고 넘어지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어머니가 감싸니까 네. 그 어머니를 때린 건 아니에요. 이 씨를 때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맞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 맞았지만 넘어져가지고 갈비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볼 때에는 이게 특수폭행 시상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상해했을 때, 때렸을 때 맞았는데 그걸를 피하면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폭행의 결과로 다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차례를 때렸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특수상해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걸로 봐가지고 입건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원인을 제공한 건 30대 남성과 그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오히려 막아서던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된 거네요. 그렇죠? 막아선 게 아니고 네. 단순히 막아선 게 아니고 죽도. 그러니까 흉기로 보는데 그걸로 잡았던 이 씨를 때리고 엄마 때린 건데 제가 보기엔 일단은 그 이 씨가 그 딸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좀 폭행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조금 어떻습니까? 폭행은 사실 멱살만 잡아도 폭행인데요. 네. 아, 그래요? 다만 그것이 네.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네.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하는 것으로 포섭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게 된 것이죠. 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어쨌든 한밤중에 위협과 폭행이 있었던 거고요. 결국 그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인을 사실상 제공했던 그 아들과 어머니는 피해자가 된 겁니다. 이번 재판은 아버지인 집주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 아니면 과잉 폭행이니까 처벌을 하느냐 그 문제겠어요, 서 팀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법원에서도 이 내용으로 공방을 치렀는데 이게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배심원 총 7명이 진행되는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적 과잉방위다. 즉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당황으로 인해서 한 행위이지 이게 뭐 위협을 줬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좀 판결문을 살펴보니까요. 늑골, 그러니까 갈비뼈가 골절된 것도 이 때려서 한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병원을 갔고요. 네. 또 상해 부위를 제출할 때도 이 허리가 아니라 머리랑 팔 부위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서도 이 사실 진단서에서는 물론 이 허리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서는 받았지만 그게 실제로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진술에 의한 진단서였어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볼 때 이 배심원단은 이렇게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정당방위라는 용어는 알고 있었지 면책적 과잉방위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네. 그 면책적 과잉방위를 설명을 하려면 과잉방위부터 이제 우선 설명을 하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방위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수준 내에서 이제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반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네. 상당성 수준을 넘어서는 그 방위를 과잉방위라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 과잉방위는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가 될 수 있는데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면책적 과잉방위인 거예요. 그래서 면책적 과잉방위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정당방위는 이렇게 먼저 막 딸을 심하게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사실 이제 좀 말리거나 팔을 잡거나 이렇게 때리지 말라고 뜯어 말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거리를 벌리거나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보면 야간이니까 당황해서 아버지가 죽도를 갖고 나와서 이제 이 두 명, 그죠? 그 모자간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과잉방위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당한 것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거 아닌가?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되죠. 그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왜 처벌이 안 됐냐면요. 야간이었어요. 그리고 막 딸이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도와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나오려고 하는데 모친이 이 피해자의 모친 있죠. 그죠? 세입자 중에서 어머니가 막아서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나가게. 우리 아들이 조금 아프다. 우리 아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나오진 말아달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당황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공포나 경악, 당황 이래서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런 특별한 정황이 있어서 이런 방위를 했기 때문에 이 때리는 행위까지 한 거니까 정도를 좀 넘어섰지만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요약하자면 과도하게 대응을 했지만 당시 상황상 처벌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배심원단이 참여를 해서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해준 건데 변호사님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이 됐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까다롭게 보나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인데요. 네. 이도 변호사님 잘 얘기를 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네. 정당방위가 되려면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산으로 공격하면 우산으로 공격을 해야지 정당방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총을 들은 사람한테 예를 들면 칼을 든 사람한테 총으로 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것인데 이번에 이것이 이제 면책적 과잉방위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죽도긴 한데 이 죽도가 그렇게 아주 심한 게 아니에요. 4등분으로 돼가지고 이 대나무를 이어붙인 것이어서 이 탄력성이 좀 있는가 봐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다쳤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꼭 이것에 의해서 다친 것인지도 좀 불명하고 등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이렇게 면책적 과잉방위가 인정이 됐는데 사실은 쉽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예가 거의 많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말할 것도 없고 과잉방위라고 하는 것도 쉽게 잘 인정을 안 하고요. 면책적 과잉방위는 더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쩌면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신청한 것이 이 피고인들이 말이죠.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정당방위 기준 한번 볼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보다 더 심한 폭력,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상대방보다 더 심한 폭력을 해서는 안 되고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도 때에 따라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낮아야 되네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를 들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죽도를 들었다는 것은 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반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과잉방위가 그래서 이제 과잉방위가 되는 거고 다만 흥분했다, 경악했다, 공포 때문에 자기 딸이 이제 다칠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된 건데 어쨌든 저거는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 상황이 그랬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이. 사실 정당방위가 이렇게 까다롭게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누리꾼들도 정당방위가 과거에 인정이 안 됐던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번 뉴스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드디어 맞는 판결이 나왔다.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한밤중에 그렇게 딸이 당하는 것을 지켜보냐 이런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아래 보이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사건 상황실 실시간 아마 채널A 뉴스로 들어가시면 저희 방송 그대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 또 서상의 취재팀장이 취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 비하인드도 궁금하시면 아마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